이것만 끊으면 진짜 10kg는 빠집니다. 변을 준비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나빠져서 나는 많이 먹지 않아도 몸속에서 포도당을 자꾸 지방세포로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살이 잘 찌는 몸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단순히 섭취 칼로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고수 은비가 알려주는 이것만 끊으면 진짜 10kg는 빠집니다. 변을 준비했습니다. 예! 저를 오래 구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10kg씩 쪘다가 뺐다가 쪘다가 뺐다가 반복을 할 정도로 다이어트에는 일가견이 있는데요. 또 찌는 것도 일가견이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끊으면 정말 뱃살 확 줄일 수 있는 최악의 음식편을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되고 싶어 하는데요. 많이 먹어도 살이 진짜 안 찌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억울하게도 조금 먹고 많이 움직이는데도 살이 잘 찌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단순히 섭취 칼로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살이 찌는 최악의 원인은 바로 당입니다. 설탕은 진짜 생각보다 의외로 음식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나는 한식단에 설탕 안 먹어라고 하지만 설탕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클린하다고 생각하는 닭가슴살 뒷면을 뒤집어 보면 당류가 2g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재료명을 살펴보면 설탕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먹었을 때 달지 않은 통곡물빵에도 설탕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한식을 먹을 때도 비빔밥 같이 클린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먹을 때도 당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섭취를 하게 됩니다. 또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프로틴바 제품들도 뒤집어 보면 생각보다 원재료명에 설탕, 물엿, 올리고당 이런 당이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회원님들 식단 코칭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살이 잘 안 빠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드시는 제품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다 보면 원재료명이 깨끗하지 못하고 이런 당이 많이 포함된 제품들을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당은 칼로리도 칼로리지만 중독성과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살이 찌는 최악의 원인으로 뽑았는데요. 여러분도 그만 먹고 싶은데 진짜 통제가 안 되고 내가 왜 이러지? 나 진짜 입 터졌어. 이런 마음이 들게 단 음식들과 디저트를 입에 막 밀어 넣었던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꼭 디저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한번 폭식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단 걸 먹으면 먹을수록 사실 식욕이 폭주하는데요. 이 절제가 어려운 게 사실은 여러분의 의지 탓이 아닙니다. 설탕은 우리 생각보다도 무섭게 중독이 되는데요. 이는 사실 약물 중독과도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가 단 음식을 먹게 되면 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생성되는데요. 도파민은 보통 성취감, 기쁨, 쾌감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이 단 음식을 먹으면 도파민 때문에 느낀 행복감으로 우리는 다음에도 또 쉽게 행복하기 위해서 단 음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단 걸 먹으면 행복한 거는 사실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호르몬적으로도 그러한 거죠. 한두 번은 단 음식을 먹고 여러분 행복감을 느끼는 건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단 음식을 먹으면 계속해서 중독적으로 행복을 느끼고 싶어서 단 음식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또 도파민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더 많은 설탕과 도파민을 찾게 되는 중독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떡볶이나 이 단 음식, 당이 많이 들어간 탄수화물의 결집체를 자꾸 드시는 회원님들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 이제 그것을 끊으시기를 말씀을 드려도 쉽게 끊지 못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분들의 절제력의 문제가 아니라 단계적인 식단 코칭의 접근이 필요한 거죠. 저 사실 이번에는 조금 불량 식단을 많이 했어요. 삼시세끼 식단은 진짜 깔끔하게 탄단지 맞춰서 잘 하는데 자꾸 이제 간식이 너무 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비쌤이 팁을 되게 많이 주시잖아요. 진짜 과자 먹는 꿀팁, 그리고 외식할 때 마라탕도 먹을 수 있다 막 이런 게 있어서 좀 위안 받으면서 식단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나빠져서 나는 많이 먹지 않아도 몸속에서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흡수하고 사용하지를 못하고 자꾸 지방세포로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살이 잘 찌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 설탕 중독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탕에 중독되는 과정은 모르핀과 니코틴과 같은 약물에 중독되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게 관찰되었어요. 따라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단 음식을 찾게 되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중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대체 감미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탕을 피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생각보다 정말 안 먹어야 되는 음식이 많아요. 뭐 제육볶음, 불고기, 돼지갈비, 양념갈비부터 시작해서 그냥 밑반찬, 뭐 하다못해 감자조림에도 설탕이 들어갑니다. 뭐 이외에도 케첩, 바베큐 소스, 샐러드 드레싱에도 설탕이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우리 주변에는 설탕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모두 피해야 될까요? 닦고야만 먹어야 될까요? 막 그렇게 하면 절대 성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바로 대체 감미료인데요. 대체 감미료는 설탕의 단맛은 나지만 칼로리가 낮고 몸에서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는 당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설탕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감미료로서 설탕과 다르게 살 찌우지도 않고 혈당을 올리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대체 감미료들이 있는데요. 이 대체 감미료도 종류에 따라서 부작용이 보고된 대체 감미료도 있고 부작용이 없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보고된 대체 감미료들이 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알룰로스랑 스테비아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이 알룰로스라는 대체 감미료는 무화과나 포도 등에 들어있는 당으로 혈당도 거의 올리지 않고 당도도 설탕과 비슷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요리에 사용하기가 쉬워요. 알룰로스의 칼로리는 아예 없지 않고 100g당 35kcal로 설탕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큰 부작용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4주간 이 알룰로스를 활용한 후 참가자의 인슐린, 렙틴 농도를 측정한 결과 알룰로스를 섭취한 그룹이 아닌 그룹에 비해서 인슐린 농도와 렙틴 농도가 모두 낮게 나타났어요. 실제로 대체 감미료에 대해서 단맛을 느껴서 혈당은 올리지 않더라도 뇌에서는 식욕을 감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룰로스를 섭취했을 경우 이 식욕을 관장하는 호르몬인 렙틴 농도가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식욕 부문에서도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따라서 단 음식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설탕을 대체 감미료인 알룰로스나 스테비아 같은 제품으로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감미료를 활용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모든 음식들을 건강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 모든 요리 레시피에서 설탕과 물엿을 알룰로스나 스테비아로 대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고기를 한다면 불고기에 들어가는 양념이 보통 간장이나 설탕, 그쵸? 그리고 마늘, 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장, 마늘, 파는 그대로 넣고 설탕만 알룰로스로 대체하시는 거예요. 또 제가 식단 브이로그에 설명하기도 했었는데요. 통밀 식빵에 계란을 올리고 설탕이 아니라 스테비아랑 저칼로리 케첩을 뿌리면 맛은 비슷한데 칼로리랑 성분은 너무 다른 식단이 되는 거죠. 진짜 길거리 토스트랑 비슷한데 금방 뚝딱 먹을 수 있는 토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 이것도 난 너무 귀찮다 하시면 대체 감미료를 활용한 소스를 구매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소스 조금 먹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영양 성분을 보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이 알룰로스를 활용한 저칼로리 소스를 보면 100g당 35kcal, 탄수화물 15g에 당류 5g이 포함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토마토 케첩이 100g당 탄수화물이 25g, 당류가 22g인 것과 비교해보면 소스만 저칼로리로 바꿔도 당류를 17g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원분들이 샐러드를 드실 때 이제 보통 드레싱에 당류가 많은 것들을 많이 알고 있으시니까 드레싱을 절반만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샐러드 프랜차이즈에 있는 드레싱들도 이 한 통에 거의 100에서 200칼로리가량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먹어도 거의 100칼로리인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다 당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빼시고 저칼로리 드레싱 소스를 사무실이나 내가 자주 식사를 하는 곳에 구비해 두시고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저는 이걸 가장 먼저 회원님들 식단 코칭할 때 바꿔드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매번 가지기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차이가 크니까 사무실, 집에 다양한 종류의 저칼로리 소스를 구비해 보세요. 세 번째는 이제 고급자를 위한 꿀팁인데요. 원재료명을 체크하는 거예요. 제가 인트로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최근에는 영양 성분으로도 장난을 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서 영양 성분표를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원재료명을 꼭 체크해 보세요. 원재료명은 식품의 원료를 적어두는 곳으로 보통 많이 사용되는 순서로 적어두는데요. 설탕, 물엿, 메가엿, 시럽, 올리고당, 꿀, 정백당, 황백당, 원당, 과당, 포도당, 유당, 농축, 과즙, 캐러멜, 사탕수수액, 옥수수 시럽, 갈락토스, 몰트 시럽, 엿당, 밀당, 자당, 덱스트린, 라이스 시럽 이런 것들이 당을 나타내는 말들이니 이런 것들이 덜 사용될수록 좋고요. 제가 최근에 화가 났던 거는 막 저칼로리 시럽이다, 다이어트 음식이다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뒤집어 보면 당류가 22g, 막 설탕을 사용하고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저칼로리 음식으로 포지셔닝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원재료명을 확인하셔서 대체 감미료 뭐 말씀드린 알룰로스나 스테비아 이런 제품들을 활용했는지 꼭 체크를 해보세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가 있지 않는 제품은
닭가슴살은 직접 조리하지 않는 한 진짜 찾기 어렵거든요. 제가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닭가슴살을 찾다가 포기했어요. 진짜 다 뒤집어 봤는데 다 설탕, 원재료명이. 딱 하나 찾았는데 단호 닭가슴살 볼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나는 이 정도는 그냥 감안하고 먹어도 된다 하시면은 그냥 맛 좋고 당류가 낮은 제품들을 드시면 되고, 나는 진짜 무조건 클린한 걸 먹고 싶다 하시면은 전 조리해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더 싸고 믿을 수 있고. 제가 먹을 거를 요리해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애들 만들면서 어차피 음식들이 야채 같은 게 남잖아요. 그걸로 이제 레시피 책? 다이어트 레시피 책이 워낙 잘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요새 시중에도 그런 유튜브 이런 데서도 맛있게 음식 만들어서 이렇게 탄단지 골고루 구성해서 먹을 수 있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늘은 살이 찌는 원인 탑1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꼭 피해야 할 음식들만 조절하셔도 일반식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감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만 나는 입이 터진다고 생각하시면은 내가 먹고 있는 식품들의 원재료명을 확인해 보시고 너무 많은 가공식품을 먹고 있는 건 아닌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건강하게 식사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제 식단 영상 콘텐츠들을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세세하게 내가 먹고 있는 지금 식단에 대해서 체크하고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은비가 운영하는 온라인 뷰티 식단반을 등록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대체 감미료로 바꿔보세요. 안녕!